당연히 빼야죠. 그냥 빼려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가급적 꼬치꼬치 좀 물어서 동기부여를 찾아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살을 빼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동기더라고요. 돈, 이성, 목숨,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자, 버스 기사분들이나 군인분들이, 남성분들이 좀 다이어트를 하셨거든요. 그분들 보니까 직장에 신체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과 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연애나 결혼, 뭐 웨딩 촬영해야 된다든지, 상견례 가야 된다든지, 수영복 입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건강검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 걸 통해서 깜짝 놀라서 또 주변에 누가 크게 아픈 거 보고 놀래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드려도 못하고 계시다가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나면 그제서야 움직이시더라고요. 특별히 건강검진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결국에 동기부여가 있어야 끝까지 성공하실 수 있다는 것은 기억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배가 좀 많이 나오고 당뇨 전당에 판정을 받아서 저도 제 동기부여가 그거였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이 한의사, 뭐 다이어트 한의사로 알려져 있으니까 직업과도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도 빼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4년 만에 건강검진 해봤는데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체중이 예전에 많이 나갔을 때 74였는데 65.3 정도가 나왔거든요. 거의 이제 8kg 정도 감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화혈색소가 5.6에서 5.1, 체지방률은 24.7에서 10% 후반대로 이제 왔거든요. 저 이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뭐 약 드세요? 위 대장 내시경에도 하나도 문제가 없고 너무 깨끗하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서 무슨 약을 먹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노력하고 유지했던 그 방법, 저는 힘들진 않거든요. 편하게 먹을 거 다 먹고 즐기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유지 관리가 되는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확인하게 됐고요.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서 제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터벌 운동이 효율적인데 운동 공복 상태에서 운동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많이 먹었다고 생각될 때는 아침에 새벽에 조기 축구 굶은 상태로 공복 상태로 가서 운동을 신나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살이 좀 빠지죠. 왜 인터벌 운동이 좋은 점이요? 인터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잠깐 강도를 낮춰서 유지하고 또 빠르게 했다가 낮춰서 유지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동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공복 상태로 운동하시고, 그리고 나 진짜 운동 재미없고 싫고 너무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니트 운동이라는 것도 괜찮아요. 니트 운동이 뭐냐면 가만히 서서 이제 발꿈치를 들었다 놨다, 뒤꿈치 들었다 놨다, 요렇게 동작들, 이런 동작들도 칼로리 소비가 되는데 작지만 하루 종일 이거 모으면 에너지 소모량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계속 팔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자꾸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 만드는 것을 리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 해드려서 효과 보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 식사 직후 내가 좀 과식을 했다 싶으시면 바로 10분 동안 걸으세요. 네, 하루 30분 걷는 것보다 식사 직후 10분 운동하는 게 혈당을 억제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이것만 지켜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되죠. 좀 식사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나가서 10분 동안 걸으시거나, 네, 걷기 힘드신 외부로 나가기 어려우시다면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것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고요. 저도 아주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식을 했는데 체중이 이제 좀 체중이 생각보다 안 내고 유지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체기 그래프인데요. 자, 세트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 파란색 그래프가 가장 많아요. 우리 살을 뺄 때 쭉 빠졌다가 유지가 됐다가 빠졌다 유지됐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무리 다이어트라고 노력을 해도 고정돼서 멈추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노력하면 하나 넘어가서 이제 쭉 내려가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과식을 하고 식습관 관리 못했어요. 근데 체중이 안 늘어요. 다행히. 안 느는 상태. 그럼 나 이제 다이어트 끝났나? 나 이제 막 먹어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요. 내가 나쁜 식습관 계속 과식하고 폭식하고 하시다 보면 갑자기 팍 올라갑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그 단계라는 걸 기억하시고 유지되는 세트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기록은 다이어트의 CCTV다. 보이는 순간 고쳐진다. 자, 다이어트 쉽게 만드시려면 일단 식단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뭘 먹었는지 그냥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는 행동 자체가 우리 뇌한테 신호를 주는 거,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즉시 교정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적으시는 방법은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빠짐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적으세요. 뭘 먹었는지만 적고, 뭘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배고픔의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만 체크하시고, 평가를 하지 마세요. 잘했다, 못했다도 하지 마시고, 일단 기록만 하세요. 네, 기록만 하시고, 그냥 돌아보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발견. 아,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먹었구나.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먹는구나. 이런 발견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두시면 하나하나 쌓이면 네, 노하우가 되니까요. 쌓아두시면 좋죠.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셔야 돼요. 환자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직장 바꾸고 나서 살이 찌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죠. 이제 어떤 여성분이 오셨는데 살이 많이 쪘다, 갑자기. 3개월 전부터 살이 쪘다. 근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 얘기하시는데 잘 물어보다 보면 직장을 바꿨다 얘기를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간식 먹는 문화가 있지 않나요? 바꾼 직장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이렇게 탕비실이 잘 돼 있고 간식이 눈에 보이게 되면 우리 시각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참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먹게 되니까 당연히 살이 찌는데 좀 안 보이게 해놓으시라 얘기입니다. 시각자극은 생각보다 너무 강력하고요. 이걸 볼 때마다 참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지를 쓰는 거예요. 아, 참아야지 하는 거 무의식적으로 의지를 쓰기 때문에 결국 폭발하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면 행동하기 때문에 치우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를 봤을 때 왼쪽 사람의 냉장고와 오른쪽 사람의 냉장고 딱 봤을 때는 누가 더 살이 안 찌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집에 가서 냉장고 확인해 보시고 오른쪽 냉장고 같으시다면 왼쪽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환경 개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간식은 높은 곳, 닫힌 서랍, 불투명한 용기에 넣어 두시고요. 과일이나 채소는 잘 보이는 투명 용기 두시고 눈높이 있는 선반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만 두시고 TV 근처에는 절대로 간식 놓지 마시고요. 냉장고 문을 열면 이제 그릭 요거트나 계란 같은 거 조금 문 앞줄에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차단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밤 10시가 되면 핸드폰을 거실에 두시는 거, 배달 음식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양치질을 먼저 하시는 거죠. 양치하게 하고 나면 음식 먹기도 좀 귀찮으니까요. 네, 스트레스 받는다. 아, 뭐 시키고 싶다. 야식 시킬 것 같다 하면 15분 산책하시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까지 좀 개선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데 하나 깨져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 사람들이 그 깨진 유리창을 더 깬다는 거예요. 방치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걸 깨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결국 거기서 범죄까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1990년대 그런 작은 이런 깨진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하고 개선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범죄율까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작은 허점이 우리를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했을 때 또 반대로 작은 거 커지기 전에 우리가 개선하시고 보완하신다면 다이어트 계속 성공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부터 작게 시작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얻어가실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억지로 하시는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좋은 습관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게 되면 결국 성공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또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